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는 더욱더 사람을 갖다가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나마 내년 3구 대선 앞두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자유우파 또 건전한 국민들 가슴에 더욱더 불을 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준석 대표, 또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거기다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서 그야말로 서로 물고 물리는 이른바 머리끄댕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진석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근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흔한 이야기로 마구 까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 당 대표와 정치 평론가, 당신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은 지난 4.7 보궐선거 윤석열 덕분에 이겼는데 라고 이야기하니 또 이준석 대표 발끈해갖고 바로 즉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또 권성동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옆에서 컵 허구리를 찌르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 흔들지 마라. 갑자기 이준석 대표, 이준석 씨를 갖다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사실 홍준표 의원의 이와 같은 모양새, 이와 같이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적극 엄호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정치의 비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의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냈죠. 홍준표 의원이 줄리, 윤석열 총장의 부인, 줄리 뭐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의원을 갖다 윤석열 총장을 은근히 디스하는 그와 같은 발언을 계속하자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에게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장외에 있지만은 유력한 범야의 대선 후보를 갖다가 디스하지 마라 라고 옐로우 카드를 홍준표 의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던 이준석 씨가 최근에는 보니까 특히 어제 그제던가요? 이런 얘기했죠. 윤석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경선 버스 이른바 비빔밥 다 완성되어 가는데 윤석열이라는 당근이 빠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씨 이제 그 정치 평론할 때 그 버릇이 나온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수입순위 빨리 들어오면은 한우가 되고 유구가 되고 나중에 들어오면 수입소가 된다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당근에 비유하고 나섰고, 특히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봐서 마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과거 모습을 보는 듯 이른바 실수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점잖게 아랫사람 꾸짖듯이 꾸짖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의 윤석열 전 총장 이른바 깎아내리기, 폄하성 발언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냈던 이준석 씨가 정작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를 동시에 도매금으로 디스한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너도 안철수 전철 밟고 안철수 너 그래서 안 됐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씨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는 것이 혹시 김종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준석 씨가 보여주는 모습은 딱 보면은 지금 꼬마 김종인 같습니다. 꼬마 김종인. 즉 김종인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씨가 이와 같이 좀 입장 내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아주 디스하고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으로 말미암아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고는 할까.
또 거기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김종인 씨가 계속 이른바 이 입으로 띄우는 그 비행기를 부엉부엉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흔한 이야기로 저 윤석열 또 뭐 안철수 너희 없이도 보면은 저 최정희도 있고 김동연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신감을 얻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마구잡이로 헐뜯고 폄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준석 씨를 갖다가 읍참마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읍참마속이냐고 깜짝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삼국지 실제 정사에도 보면은 제갈량이 그야말로 필사의 과업으로서 북벌에 났습니다. 그때 본군 옆에 별군으로서 마속을 갖다가 가정이라는 곳을 지키라고 보냈죠. 근데 그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갈량의 이 북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정에서 높은 곳에 진을 쳤다가 와장창 무너져서 38살에 읍참마속 목이 잘리게 됩니다. 38살입니다. 그때 목이 잘릴 때 나이가. 그때 마속을 깨 부쉈던 장군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던 장합이라는 위나라의 명장이죠. 노장이고. 제가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에 이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그야말로 사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과업을 성취해야 됩니다. 제갈량이 진령산맥을 넘어서 현재 시한 장안을 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을 갖다가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정이라는 곳에 어떤 진을 쳐야 될까요? 국민의 가슴속에 어떤 진을 쳐야 될까요? 바로 정권 교체라는 진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 꼬마 김종인답게 이 사람은 계속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 교체, 세대 교체, 정치판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헷갈리죠. 그리고 정권 교체의 진을 쳐야 될 곳에 세대 교체 내지는 정치 세력의 교체라는 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경 목표를 갖다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칫하면 이와 같은 좀 물실 호기에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이준석 대표의 그 흔한 단독 플레이, 꼬마 김종인의 그야말로 그 카메라 보고 우쭐하기 좋아하는 그 플레이에 우리의 꽤 괜찮은 장군들 다 전사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참패할 가능성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침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오래된 한국갤럽의 과거, 그 한국갤럽은 매번 매 정권마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늘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대 대통령 5년차 1분기는 4년 마치고 지금 딱 문재인 씨가 5년차 1분기입니다. 지지율을 봤더니 YS가 YS 지지 14% 정권 교체 실패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DJ 33%. 지금 생각해보면 DJ의 그 5년차 1분기라 그러면 2002년에 1, 2, 3 이때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뭐 아들 다 감옥 가고 여러 가지 무슨 게이트 YS DJ 정권이 그야말로 인기 폭락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3%였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6%. 당연히 정권 재창출 실패하고 정권 교체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25%입니다. 25%. 이명박 대통령 5년차 저 1분기라 그러면 대략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할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 대안으로서 박근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를 갖다 심판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중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25%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죠.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일까요? 역대 5년차 1분기 역대 대통령이 가장 높습니다. 35%입니다. 물론 부정평가도 5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정권 교체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2기 정권 창출로 이어질지는 아직으로는 불투명한데, 거기서 정권 교체라는 깃발을 내걸고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야당이 뭔가 보면은 이제 자기 내부 싸움 빠졌어요. 자, 지난 4.7 보궐선거 공은 윤석열 덕이다. 또 혹자는 4.7 보궐선거 압승의 공은 그 당시에 김종인의 공이다. 아니다. 오세훈 밑에서 홍보 대책을 갖다 총괄했던 나 이준석의 공이다. 서로 지금 이런 공다툼하고 있으니 한심할 일입니다. 거기다 이제 김동연 씨. 요즘 보니까 윤석열, 최재형 갖고 윤석열, 최재형이 자기를 갖다가 좀 뭐랄까 배관시하니까 많이 삐졌는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 김동연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김동연 드디어 본색 드러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 교체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환골탈퇴만 한다면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국민들이 헷갈리고 유권자들이 헷갈립니다. 이와 같은 지금 흐름 속에서 뭔가 방향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헤드라이트, 서치라이트를 비춰야 될 당 대표가 자기 개인 인기몰이에 급급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권 교체를 갖다가 이마치 이래 화두로 내걸지 않고 뭐 이런저런 한마디로 하면 저 세대 교체를 갖다가 내세우면서 자기 개인 플레이하기 바쁜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읍참마속이, 사전에 읍참마속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 이준석, 김기현,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김용태, 김도욱 8명의 최고위원으로 지금 최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씨 외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2011년 그 당시에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씨가 당선되자 홍준표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홍준표 체제로는 도저히 대선 치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의 흐름이 결국 유승민 최고위원, 남경필 최고위원, 원희룡 최고위원이 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동반사퇴함으로써 홍준표 대표 체제를 갖다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 손들고 나오게 되죠. 아마 그와 같은 아픔, 그와 같은 쓰라림 때문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씨를 갖다가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천둥벌거숭이 마냥 이리저리 뛰면서 흔한 얘기로 정치 평론하기 바쁜 이준석 대표,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요, 감히 장담컨대 정권 교체 물 건너 갑니다. 아니, 가장 유력한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또 변함없는 상수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저 당근 시금치를 치부해버리면서 이런 놈들이 다 없어져야만이 나 같은 꼬마 김종인 이 세대가 클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최재형이나 김동연이나 계속 새로운 사람들에게
뭐 러브콜 보내는 것 같지만 결국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이른바 제왕적 당 대표 모습, 이른바 김종인의 짜르 비대위원장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이 꼬마 김종인 이준석, 과연 여기서 진짜 이준석을 한번 후들겨 패서라도 정신을 버썩 차리게 하지 않으면은 이 친구 보면 작은 성공에 마치 딱 마속 같죠. 작은 성공에 붕 떠서 까불까불하다가 결국 가정을 잃고 북벌이라는 대업을 갖다가 망치라는 그와 같은 일, 나중에 목 자르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태장을 갖다가 한 100대 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